와, 정말 극단적인 평가가 공존하죠. 한쪽에서는 압도적인 저평가라고 하고, 다른 한쪽에선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말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한 전문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요, 이 동전주 K바이오에 대체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 화면 하나가 K바이오가 가진 딜레마를 전무 보여주고 있어요. 자, 왼쪽을 보세요. 자산 가치의 5분의 1, 그러니까 20% 가격에 거래되는 이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, 그리고 ICT라는 아주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, 너무 매력적이죠.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끝나지 않는 적자의 늪, 그리고 주가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오버행이라는 시한폭탄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 저울에 어디에 무게를 두시겠어요? 자, 그럼 먼저 이 주식이 왜 이렇게까지 싸졌는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핵심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죠. 네, 이 숫자 정말 말이 안 나오죠? 5년 전에 4,000원이 넘었던 주식이 지금은 동전 몇 개 값으로 변하기까지 가치가 무려 94%나 사라져버렸습니다. 이건 그냥 주가가 좀 떨어졌네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. 지난 5년 동안 시장이 이 기업을 얼마나 불신했는지 그 깊이를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기록인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차트를 보면 이야기가 갑자기 아주 흥미로워집니다. PBR, 그러니까 주가준자산 비율을 보니까 K바이오가 고작 0.2배예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동종업계 평균이 보통 1배에서 1.5배거든요. 이걸 감안하면 지금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 가치의 딱 20%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. 망해서 회사를 청산할 때 받는 돈보다도 훨씬 싸다는 거죠. 그야말로 압도적인 저평가 상태인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미래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지금부터는 이 잿더미 속에서 혹시 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를 희망, 그러니까 K바이오의 성장 전략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K바이오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이 세 개의 단단한 기둥으로 받쳐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, 바이오 유통 사업. 이건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는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요. 두 번째, 바로 ICT/IoT 사업. 이게 바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 엔진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용품 도매업이 이 둘을 보조하면서 전체적인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그런 구조인 거죠. 안정적인 현재와 성장하는 미래,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.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바로 마케팅 방식이에요. 보통 이런 기술 기업들이랑은 완전 다릅니다. 이 사람들은 서울 한복판, 가로수길에 고급 쇼룸을 열고요. 주요 주주인 엔터테인먼트사 판타지오 소속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문화 마케팅을 펼쳐요. 기술력만으로 승부하는 다른 경쟁사들 사이에서 이건 정말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차별점, 일종의 경제적 해자를 만들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. SK바이오의 ICT 사업이 지금 어마어마한 파도에 올라타고 있다는 사실이죠. 그 파도가 뭐냐? 바로 인공지능 AI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입니다. 2025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할 이 시장들은요, 지능형 보안 솔루션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. K바이오는 지금 바로 그 거대한 수요가 지나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셈이죠. 자, 하지만 이제 부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. 이 주식이 왜 이렇게 싼 가격에 머물러 있는지 그 빛나는 성장 스토리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할 시간입니다. 지금부터는 투자자라면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할 심각한 리스크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.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보세요. 재무제표상 자산은 1년 만에 73%나 늘었어요. 그런데 정작 본업에서는 돈을 못 벌고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거죠. 이거 마치 운동은 전혀 안 하면서 외부에서 계속 수혈을 받아서 덩치만 키우는 것과 같아요. 이 성장이 진짜 실력으로 만든 게 아니라 외부 자금 조달로 만들어진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. 그래서 오버행이라는 이 용어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.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, 언제든지 시장에 폭탄처럼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잠재적 매물이에요. 이 매물이 주가 위에 먹구름처럼 계속 드리워져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선뜻 주식을 사려고 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가가 오르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아버리는 가장 큰 요인인 겁니다. 이 화면이 바로 그 오버행이 만들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보여줍니다. 자, 회사는 적자 때문에 운영자금이 필요하죠. 그래서 전환사채 같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합니다. 그러면 당연히 시장의 주식수가 늘어나고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의 가치는 희석, 즉 옅어지게 되겠죠.
결국 주가는 억눌리게 되는 겁니다. 실제로 2023년 8월에도 2,369만 주가 넘는 엄청난 양의 신주가 발행됐습니다. 리스크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보안 사업했다가 바이오 했다가 이제는 또 ICT까지. 이렇게 사업 방향을 너무 자주 바꾸는 건 회사의 정책성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들죠. 게다가 환율이나 정부 정책 같은 외부의 작은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는, 뭐랄까, 좀 불안한 조각배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강점과 약점을 다 종합해서 전문가, 즉 애널리스트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? 이렇게 위험한 주식을 과연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갈 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시합니다.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대규모 ICT 계약을 따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주가가 400원까지 오르는 말 그대로 꽃길 시나리오예요. 반면에 최악의 길은 또 자금을 조달하고 실적이 나빠져서 200원대 초반까지 다시 주저앉는 가시밭길이죠. 지금 주가는 정확히 그 두 갈림길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. 애널리스트는 K바이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65%로 평가했어요. 긍정적으로 보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건데, 이걸 뒤집어 말하면 35%의 실패 확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잠재력은 높게 보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최종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. 한마디로 성급하게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. 대신 확인 후 매수 전략을 권합니다. 일단 220원에서 240원 사이에서 아주 소량으로 접근을 시작해보고 본격적인 승부는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저항선인 270원을 힘차게 뚫어내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다음에 걸라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210원 선이 무너진다? 그때는 미련 없이 손절해야 한다는 명확한 방어선까지 딱 제시해줍니다.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이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AI 시대의 수혜라는 이 달콤한 과실을 얻기 위해서 재무적 리스크라는 이 쓴약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? K바이오의 미래는 분명 매력적입니다. 하지만 그 미래로 가는 길목에는 정말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죠. 이 위험한 모험에 동참할지 말지는 결국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그릇 크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.